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는 여러분, 소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마거릿 시드니 작가님의 5페퍼 남매의 성장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페퍼 가족, 특히 어머니인 페퍼 부인과 5자녀 폴리, 벤, 조엘, 데이비, 막내 프론시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가장 가난하지만 가장 사랑이 넘치는 아이들. 그들이 잠든 후 과연 작은 벽난로 앞에는 어떤 기적이 펼쳐질까요? 벤과 폴리가 숨겨둔 보잘것없는 선물들과 제피의 따뜻한 마음이 이 밤을 어떻게 채울지 지금 바로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게팅 어 크리스마스 포 더 리틀 원즈입니다. 그렇게 10월이 왔다가 갔다. 제피가 떠난 후 어린 페퍼들은 몹시 외로웠다. 어느 날 페퍼 부인조차도 바람이 문틈으로 갑자기 불어들어오자 고개를 들어보았다. 쾌활하고 온 마음을 다한 소년과 충직한 개가 재빨리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반쯤 기대했던 것이다. 하지만 편지가 왔고 그것은 위안이 되었으며 답장하는 것도 즐거웠다. 첫 편지는 제스퍼가 사촌들과 함께 가정교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 후로는 편지가 자주 오지 않았지만 제스퍼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제스퍼는 어린 페퍼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권했다. 편지의 생생함과 정신이 너무나 강렬해서 폴리와 벤은 어린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맛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불타올랐다. 자, 엄마, 10월 하순 어느 날, 상쾌하고 신선한 공기가 그들의 작고 건강한 몸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그 활력이 솟구쳐 오르자 그들은 마침내 말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은 원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어때요? 아이들을 위한 작은 크리스마스요. 그들은 소심하게 덧붙였다. 벤과 폴리는 항상 무리 중 어린 새병을 아이들이라고 불렀다. 놀랍게도 페퍼 부인은 가볍게 동의하는 표정을 지으며 곧 글쎄, 왜 시도하지 못하는지 모르겠구나. 해가 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 사실 페퍼 부인은 제스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당시 그녀는 그 편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폴리는 벤과 함께 구석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계획을 세우며 숨을 크게 들이쉬며 얘 무슨 뜻일까? 라고 말했다. 상관없어. 벤이 말했다. 엄마가 우리에게 허락을 줬다면 뭐든 상관없어. 나도 아니야. 폴리는 마치 온 세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듯한 기분 좋은 기분으로 말했다. 정말 멋질 거야, 벤. 그게 뭐야? 폴리만큼 긴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 벤이 물었다. 폴리는 언어적으로도 훌륭하고 다른 모든 면에서도 훌륭하기를 좋아했다. 아, 제피가 어느 날 한 말이야. 내가 물어봤는데 괜찮고 사랑스럽다고 하더라. 폴리는 자신이 벤에게 정말로 말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기뻐하며 대답했다. 그럼 왜 괜찮다고 하지 않아? 벤은 코를 살짝 들어 올리며 말했다. 아, 알았어. 확실해. 폴리가 웃으며 말했다. 크리스마스에 뭘 할지 생각해보자. 크리스마스가 몇 주 남았지. 벤. 그리고 그녀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그럴 리가 없어. 벤이 말했다. 달력을 가져올 거야. 그래서 그는 낡은 시계로 갔고 시계 옆에는 농부의 달력이 걸려 있었다. 이제 알게 될 거야. 그가 구석으로 돌아오며 말했다.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며 계산해보니 준비할 때까지 8주하고도 3일이 남았다는 것을 알았다. 맙소사. 폴리가 말했다. 거의 1년이나 됐잖아. 그렇지. 벤. 우리에겐 시간이 별로 없을 거야. 벤은 말했다. 그는 힘든 일에 쏟아야 할 수많은 시간을 생각하며 그 시간이 훌쩍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좋겠어. 폴리. 좋아. 폴리는 손가락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말했다.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벤, 먼저 뭘 할까? 스타킹을 걸어두는 게 낫겠어.
벤이 마치 돈이 무한한 것처럼 물었다. 아니면 나무를 세우는 게 낫겠어. 폴리는 두 가지 훌륭한 아이디어에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타킹을 걸 때 넣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 벤, 바로 그거야. 벤이 말했다. 자, 나무가 있는 게 더 낫지 않겠어. 폴리? 숲에서는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글쎄, 폴리가 간절히 말을 끊었다. 벤, 우리도 거기에 걸만한 게 없어. 제피가 사람들이 나뭇가지에 온갖 선물을 걸어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녀는 조급하게 말을 이었다. 그게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어. 벤 페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할 게 없잖아. 폴리는 몸을 웅크리고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절망에 찬 눈빛으로 벤을 바라보았다. 알아. 벤이 말했다.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 폴리가 여전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 나무가 있잖아. 벤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나무가 뭐야? 폴리가 경멸조로 쏘아붙였다. 누구나 밖에 나가서 나무를 볼 수는 있잖아. 글쎄, 폴리. 벤이 그녀 옆 바닥에 앉아 매우 천천히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해.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나무를 정말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폴리는 자신의 퉁명스러움이 부끄러웠지만 나무로 뭘 만들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어서 물었다. 어떻게? 벤 페퍼. 글쎄, 벤이 기분 좋게 말했다. 우리는 그걸 구석에 세웠어. 아, 안 돼. 구석에 두지 마. 폴리가 소리쳤다. 벤이 그토록 희망에 차 있는 모습을 보고 폴리의 기분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방 한가운데에 둬 그렇게 어디에 두든 상관없어. 벤은 폴리가 평소처럼 쾌활한 기운을 되찾은 것을 기뻐하며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내 생각엔 작은 것일 테니까 구석에 두는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았어. 그 밖에 뭐가 있는데? 폴리는 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어떻게 꾸밀지 궁금해하며 물었다. 글쎄, 벤이 말했다. 지난주에 핸더슨 형제들이 나한테 옥수수를 많이 주었잖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폴리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옥수수를 나뭇가지에 매달자는 말이야. 벤? 정말 끔찍할 거야. 그럴 수도 있겠다. 벤이 웃었다. 아니, 폴리페퍼. 하지만 우리가 한 부셸 정도 수확해서 줄에 매달면 나뭇가지 사이에 빙글빙글 돌돌 말아서 와, 정말 예쁘지 않을까? 폴리가 소리쳤다. 정말 예쁠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을 거야. 확신해. 그래, 벤이 말을 이었다. 그리고 몰랐지. 식량실에 있는 상자 안에 작은 양초촉이 있는데 아마 엄마가 주실 거야. 믿을 수 없지만 그럴 거야. 폴리가 소리쳤다. 그랬다면 제피랑 똑같았을 거야. 지금 당장 엄마한테 물어보자. 바로 지금. 그리고 그들은 서둘러 페퍼 부인에게 달려갔고 놀랍게도 페퍼 부인은 응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계획에 격려의 미소를 지었다. 폴리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사랑에 찬 감사함을 담아 엄마 정말 착하시네요. 라고 말했다. 이제 괜찮아. 벤이 소리쳤다. 그리고 우리가 나무를 완벽하게 멋지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해줄게. 폴리페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줄게. 벤. 폴리가 말했다. 아, 뭔가 우아한 것 말이야. 히코리 열매를 많이 구해야 해. 그리고 내 서랍에 있는 반짝이는 종이 조각들 알지? 그걸 열매에 붙여서 제피가 말했던 공처럼 걸어놓으면 돼. 폴리, 벤이 소리쳤다. 이 나무는 이제껏 없었던 최고의 나무가 될 거야. 그렇지. 그래. 하지만 세상에. 폴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아이들이 온다.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가 오늘 오후에 애들을 데려오라고 하셔서 우리 얘기할 수 있었잖아. 어서 조용히 해. 시끄러운 작은 무리가 들어오기 위해 문이 열리자 폴리는 소리쳤다. 새로운 계획이 생각난다면 벤이 손등으로 입을 가리고 속삭이는 동안 페퍼 부인은 그들의 주의를 끌었다. 이 일이 끝나고 장작 창고로 나와서 이야기해야 할 거야. 알아.
폴리가 다시 속삭였다. 아, 생각해야 할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벤시. 폴리와 벤이 그 후로 얼마나 교묘하고 머리를 쥐어짜는 짓을 벌였는지. 둘은 서로에게 몸을 흔들며 의미심장한 몸짓으로 미소를 지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가장 신비로운 방식으로 신호를 주고받았고 그 아이디어를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그러고는 언젠가 우스꽝스러운 순간에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진 두 공모자는 미리 약속한 대로 장작더미로 향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엘은 어느 날 그들을 따라갔다. 폴리의 말대로 꼬리표를 달아버린 것이다. 그러니 소용없었다. 나무더미 뒤로 가자. 그녀는 절박한 마음으로 벤에게 말했다. 거기서는 우리가 아주 작게 속삭이면 못 들을 거야. 그래, 들릴 거야. 조엘의 청력을 훨씬 잘 아는 벤이 말했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 그래서 그 후로 밤이 되어가기 시작하면 폴리는 잠자리에 들 시간에 대해 가볍게 넌지시 말했다. 우리를 너무 재촉하는군. 조엘은 평소보다 이틀이나 사흘이나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뒤 불평했다. 조이, 침대에 눕는 게 좋아. 폴리가 달래듯 말했다. 그러면 정말 빨리 자랄 거야. 난 침대를 키우진 않아. 조엘이 투덜거렸다. 뭔가 수상한 냄새를 맡은 모양이었다. 너랑 벤은 얘기할 거야. 알아. 우리가 나가자마자 눈 깜빡할 거야. 그래, 조, 잘 들어. 넌 착한 놈이야. 폴리가 웃으며 말했다.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거야. 뭘 줄 건데? 조엘이 싼 물건을 보며 다락방으로 이어지는 가장 낮은 계단에 발을 올려놓고 물었다. 응, 폴리. 아, 내게 해줄 말은 별로 없어. 그녀가 쾌활하게 말했다. 하지만 알려줄 말은 있지, 조이. 내가 잠자리에 들 때마다 매일 이야기를 들려줄게. 그럴 거야. 조가 방으로 다시 뛰어 들어오며 소리쳤다. 지금 시작해. 폴리, 지금 시작해.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았잖아. 폴리가 말했다. 그러니까 내일로 미룰 수밖에 없어. 내 말 때문에 벌써 3박이나 지났어. 아니, 14박은 지났을 거야. 조엘이 붕괴하며 말했다. 그래, 넌 가야 할 운명이었잖아. 폴리가 웃으며 말했다. 잘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조, 빨리 가. 내일 좋은 이야기 들려줄게. 꽤 길어야 할 거야. 조엘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소리치며 빠르게 다락방까지 올라갔다. 폴리가 다음 날들의 조엘 군의 노예였다고 말하는 것은 사건을 가볍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로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매일 저녁 소년들이 마지못해 발을 질질 끌며 잠자리로 향했고 벤과 자신이 방해받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일할 수 있도록 놓아두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작은 낡은 테이블 옆에 앉아 촛불 하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페퍼 부인은 바쁘게 바느질을 하며 미소를 지으며 조언을 해주려고 올려다보았다. 그 사이에 자신의 비밀을 지켰는데 어린아이들과 그들의 다가오는 기쁨에 대한 행복한 생각이 그녀의 가슴에 자리 잡으면서 피가 빠르게 뛰었다. 폴리는 나머지 반짝이는 종이 조각으로 프론시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종이 인형을 만들었고 펜은 소년들을 위해 풍차와 호루라기를 만들었다. 프론시를 위해서는 히코리 견과 껍질로 손잡이가 달린 우스꽝스럽게 조각된 작은 바구니를 만들었다. 그리고 세라피나를 위한 새로운 핑크색 옥량목 드레스가 침실에 있는 낡은 서랍장의 맨 위 서랍에서 누가 열 때마다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페퍼 부인은 친절하게도 아이들이 보물을 완성하자마자 그 서랍에 넣어두도록 허락해 주셨다. 세라피나에게 모자를 만들어 줄게. 페퍼 부인이 말했다. 폴리, 가방에 낡은 모자끈이 있잖아. 그거면 아주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어머, 제발요. 폴리가 소리쳤다. 엄마가 새 모자를 몹시 원하셔요. 그리고 조엘과 데이비드를 위해 장갑을 몇 개 뜨려고 해. 페퍼 부인이 말을 이었다. 이제 실을 사게 살 수 있거든. 어제 가게에서 실을 반값에 살 수 있더라고.
우리만큼 좋은 크리스마스를 보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폴리가 가장 화려한 인형의 드레스에 장식을 붙이며 소리쳤다. 아니, 제피도 못 보낼걸. 페퍼 부인의 입가에 이상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재미와 일은 계속되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식량실에 세우기로 했고 페퍼 부인이 아이들에게 부엌해두는 게 얼마나 쓸모없는지 보여주면서 결국 그렇게 결정했다. 얘들아, 내가 열쇠를 찾아낼게. 그녀가 말했다.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 거야. 글쎄, 그럴 것 같아. 폴리가 그 전망에 대해 의아해하며 말했다. 아니, 폴리, 그녀의 엄마가 말했다. 어쨌든 깨끗하잖아. 폴리, 벤이 말했다. 나무 주변에 상록수를 심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럴 수 있지. 폴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 벤, 당신은 정말 최고의 것들을 생각해내네요. 그걸 주방에서 만들 수는 없었을 거야. 그리고 나무에 선물을 걸지 말자. 벤이 말을 이었다. 아이들이 양말을 걸게 하자. 몹시 하고 싶어 해. 오늘 아침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데이비드가 조엘에게 말했던 걸 들었어. 아이들은 내가 자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었어. 데이비드는 아이들이 양말을 걸고 싶어 했지만 엄마한테 말하지 마. 그러면 엄마가 기분 나빠할 거야 라고 했어. 얘들아, 페퍼 부인이 충동적으로 말했다. 얘들도 양말을 걸어야지. 그리고 트리도 예쁘게 만들 거야. 폴리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선물들이 너무 많아서 매달릴 필요 없잖아. 그리고 히코리 열매도 먹을 거고. 그리고 엄마가 전날 당밀 사탕을 만들게 해줄 수도 있어. 폴리는 엄마를 얄밉게 쳐다보며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페퍼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 좋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뻐 외쳤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식량실에서 뛰어놀 거야. 폴리가 말을 마쳤다. 오, 우. 그렇게 몇 주가 지나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겨우 3일만 남았는데 폴리와 벤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 상상해보라. 크리스마스보다 준비하는 게 더 낫잖아. 그들은 엄마에게 말했다. 너희는 한 번도 양말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걸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구나. 페퍼 부인은 그들의 붉어진 얼굴과 반짝이는 눈을 유심히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상관없어요. 엄마, 두 사람은 쾌활하게 말했다.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와 할 텐데, 우리도 내년에 꼭 그렇게 할게. 이틀 전, 조엘은 가장 큰 양말을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집어 놓았다. 하지만 폴리가 그것이 조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자 그는 찾는 것을 멈추고 낡은 양말을 가져와 굴뚝 모서리에 걸어두었다. 너는 내 것을 반대쪽에 놓아, 데이브. 그는 조언했다. 데이비드는 조사하면서 못이 하나도 없군요. 라고 소리쳤다. 내가 박을게. 조엘이 말하며 나무 창고의 한 구석에 있는 도구 창고로 달려가 망치와 못 한두 개를 가져왔다. 그는 입에 못을 물고 말했다. 프론시가 중간으로 가고 있어. 양말을 걸어둘게. 아이는 한쪽 발가락에서 다른 쪽 발가락으로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달려가서 가져와. 프론시, 조엘이 말했다. 내가 걸어줄게. 아, 크리스마스까지 이틀이나 남았잖아. 폴리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오래 걸려 있으면 얼마나 멋질까? 상관없어. 조엘이 마지막으로 못을 박으며 말했다. 준비가 다 됐어. 아, 이런. 오늘 밤이었으면 좋겠어. 세라피나가 양말을 걸어둘 수 없을까? 폴리 옆으로 다가가며 프론시가 물었다. 데이비도. 아, 그녀들에게도 내 것을 좀 주렴. 볼리가 말했다. 그게 제일 좋을 거야. 세라피나와 베이비. 그리고 너희가 함께 양말 한 짝을 갖는 거지. 아, 맞아요. 프론시가 의기양양하게 외쳤다. 그게 제일 좋겠네. 그래서 그 후 이틀 동안 아이들은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가장 어린아이들은 산타클로스에 대해
어떻게 굴뚝으로 내려올 수 있는지에 대해 셀 수 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고, 조엘은 굴뚝이 충분히 큰지 보려고 머리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렸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는 그을린 몸으로 돌아와서 매우 흥분하고 기뻐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 사람도 조이처럼 검은색일까요? 프론시가 그의 더러운 얼굴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니, 폴리가 말했다. 그는 결코 검은색이 되지 않아. 왜? 그들은 모두 물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 즐거운 미스터리가 설명되기를 바랐다. 오늘 하루를 절대 넘길 수 없을 거야. 마침내 마지막 날이 되자 폴리는 절망에 빠져 말했다. 오늘 밤이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모두 준비됐거든. 산티가 온다. 산티가 온다. 프론시가 노래했다. 밝은 오후 햇살이 갓 내린 바삭한 눈 위로 내려앉으며 이제 밤이구나. 그래, 산타가 온다. 폴리가 노래를 불렀고 산타클로스가 온다라는 노래가 오래된 주방의 앞뒤로 울려 퍼졌다. 마치 세 개의 작은 낡은 양말이 뛰어내려 즐겁게 춤추는데 동참할 것만 같았다. 내 것이 빨간색이라 다행이야. 마침내 프론시가 말을 멈추고 춤을 추며 다가가서 모든 것이 안전한지 확인했다. 그러면 센티가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테니까. 그렇지, 폴리. 그래, 얘야. 폴리가 그녀를 붙잡으며 소리쳤다. 오, 프론시. 정말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될 거야. 내 이름이 적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엘이 말했다. 내 물건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으면 좋겠어. 데이브가 내 물건 몇 개를 가져갈 테니까. 아니, 조. 페퍼 부인이 말했다. 산타클로스는 똑똑해. 내 산타클로스가 왼쪽 구석에 있다는 걸 알 거야. 그럴까요? 조엘은 여전히 약간 두려움을 느끼며 물었다. 아, 네, 맞단다. 페퍼 부인이 자신있게 말했다. 엄마는 산타가 실수를 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자, 벤이 말했다. 모두가 저녁을 먹는 척을 했을 때 너무나 흥분해서 아무도 가만히 앉아 많이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두 가능한 한 빨리 잠자리에 들어야 해. 그럼 산타클로스가 더 빨리 올까? 조엘이 물었다. 물론이지. 벤이 말했다. 단 2배 더 빠를 거야. 그럼 가볼게요. 조엘이 말했다. 하지만 잠들지 않을 거야. 지붕 너머로 그가 오는 소리가 들려야 하거든. 그런 다음 일어나서 술록을 곁눈질로 보고 싶어. 나도 그래. 데이비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오, 가자, 조. 그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잘 자요. 프론시는 벽난로 중앙으로 다가가며 말했다. 작은 빨간 양말이 힘없이 매달려 있었다. 나를 들어올려. 폴리, 날 들어올려. 뭘 하고 싶은 거야? 폴리가 달려가 그녀를 펄쩍 뛰게 하며 물었다. 프론시, 뭐 할 건데? 잘 자라고 키스해주고 싶어. 기대감과 행복으로 눈이 커진 아이는 작고 낡은 양말 끝을 다정하게 껴안았다. 산타에게 줄 게 있었으면 좋겠어. 폴리, 정말이야. 아이는 양말을 꼭 껴안으며 소리쳤다. 괜찮아. 펫. 폴리가 말하며 거의 키스로 그녀를 질식시킬 뻔했다. 내가 착한 소녀라면 프론시, 산타는 무엇보다도 그걸 기뻐할 거야. 그래요. 폴리가 그녀를 침실로 안고 들어가자 프론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뻐하며 소리쳤다. 그럼 나는 언제나 착하게 살 거야. 그럴 거야. 이제 아이들은 잠들었고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과연 벤과 폴리가 정성껏 준비한 자그마한 선물들만 양말에 채워질까요? 아니면 킨 아저씨와 제피가 약속했던 아이들의 착한 마음을 축복하는 진짜 크리스마스 기적이 이 작은 벽난로에 찾아올까요? 가장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찾아올 감격적인 크리스마스 아침.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그 설레는 아침 이야기로 곧 돌아오겠습니다.